자, 이제 또 대리에 대해서 또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대리행위죠. 대리행위에 관한 현명입니다. 대리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첫째, 본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뭘 해야 되죠? 현명을 해야 됩니다.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이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뭘 지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명의 방식이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을 사칭한 거죠. 본인을 가장한 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따집니다. 만약에 본인 힘을 가장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거는 유효한 현명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만약에 본인을 가장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이거는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본인의 이름만 적었다, 본인을 가장했다, 본인을 사칭했다는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어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죠?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간주 추정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된다 그럼 뭐예요? X고 추정이 아니라 뭐가 돼요?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예외가 있죠. 현명을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로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첫째,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안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죠? 상대방 측이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상행위와 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것이 뭐냐면 복대리죠. 일단 복대리인이란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을 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냐면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리인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뭐죠? 복대리인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복대리인은 개념에서 선임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선임했든지 간에 항상 뭐가 되죠? 이미 대리인이 되는데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뭐죠? 법정 대리인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복인권이 없죠. 다만 항상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허락,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을 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의 지명이죠.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는 대신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법정들이 항상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니고 요 무과실 책임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끝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죠. 갑과 을은 갑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인데 물론 법무사 A는 뭐죠? 임의대리인이죠. 따라 1번 법정 대리인이다 X고 2번 사제에 불과하다 X죠. 그 다음 임의대리인인데 법무사는 뭐하는 사람이죠?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고 따라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쌍방대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X고요. 따라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말은 법무사의 쌍방대리 신청행위는 유권대리라는 얘기니까 4번도 뭐죠? X죠. 5번 원칙적으로 A는 다른 법무사로 하여금 그 등기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없다. 5점. 자, 왜냐하면 이 법무사는 임의대리인이고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뭐가 없어요? 복인권이 없으므로 5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넘기셔서 1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죠.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유는 대리인의 행위로 뭐가 되기 때문이죠? 간주가 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추정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2번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미이다. X죠.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한다는 말이고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3번 대리인 마치 부신이 자신이 하는 것처럼 본인의 이름만을 포기하는 경우 그러면 본인을 가정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을 가정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리권이 필요한데 다시 지문을 보시면 주어가 뭐예요? 대리인이죠. 이 사람 뭐예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죠? 유효한 현명이고요. 따라서 대리행위로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대리행위에서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여부는 본인을 표준을 결정해야 한다. X입니다.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예요?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합니다. 5번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맞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대리인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갑에 대리인 을이 병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의 대리행위 있어 하자 유무는 대리인인 을을 표준해야 되니까 본인이 갑을 표준하여 판단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죠? 대리인이죠.
그래서 2번 이의 경우 그 대리행위 하자에 생기는 경우 취소 담보 책임의 주장은 대리인이 기속된다. X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뭐 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취소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물론 담보 책임의 주장도 효과에 관한 문제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2번은 뭐죠? X죠. 2번 의리 병에게 사기를 했어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병이 취소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의사표시는 갑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X죠. 누구한테 다 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게도. 왜냐하면 대리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죠. 그죠? 수령대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X고. 5번 제3자가 병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염사하게 보자고요. 지금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뭐죠? 상대방인데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런데 제3자가 을에게 뭐죠? 사기 강박을 쳤어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제3자 을에게 뭐죠? 사기 강박을 했으니까 병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어야 요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본인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는 치유 지문이니까 5번은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번이죠.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은 병의 사기소가 병에게 갑 소유 소유권을 소유의 건물을 매매하였고 병은 이 사실을 잘 아는 친구 정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일단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없습니다. 따라 누가 취소하죠? 갑. 이거 뒤에 나왔으면 좋았을 문제. 지리사겠지만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의 권리자가 아니라 뭐죠?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죠. 따라서 정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률 상대방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해야 되므로 3번 갑은 병에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거는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무효와 취소할 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검토. 19번입니다. 갑에 들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이 매매 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죠. 그죠?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아니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겠죠. 이번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않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현명하지 않았으면 대리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말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은 자신의 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자신의 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므로 병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고 생각하여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을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주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 당사자가 갑임을 병이 알 수 있었어요. 자, 이게 결국 뭐냐면 2번과 연결돼야 되죠. 현명하지 않았지만 2번 지문에서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결국은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을 적고 또 갑의 인장만을 날인했어요. 본인을 가정했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대리권이 있으니까 유효한 현명인데 이는 유효한 대리인이가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병을 기망했어요. 기망했는지 안 했는지 오로지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갑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선이면 병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갑에 이미 들인 을은 병을 A로 착각하여 병에게 갑소의 물건을 증여하였고 병은 그 물건을 그 사실을 잘 아는 친구 정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그러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 지금 A에게 증여할 것을 누구한테 증여했죠? 병에게 증여했죠. 그죠? 보시면 병을 A로 착각하여라는 말은 원래는 누구한테 증여해야 돼? A에게. 엉뚱한 누구한테요? 병에게. 당연히 뭐죠? 중요 부분이죠.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겠죠. 2번 그 착오가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공방만 본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 따라서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야 돼? 대리인. 따라서 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2번은 뭐죠? X죠. 3번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갑 또는 을은 제한 능력 원리로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X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그 착오가 을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하나요. 갑이 을의 병에게 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뭐가 없어야 돼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죠. 5번 그 착오가 을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갑은 그 증여를 취소해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게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넘기셔서 21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보시면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뭐죠? 상대방이고 정이 누구죠? 승계이죠. 그럼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본인이 갑이 병에게 취소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물건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정한테 하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 상대방이 누구한테 합니까? 병한테 하는 거고요. 취소한 후에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현재 누구한테요? 점유자인 정의가 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넘기셔가지고 21번입니다. 다음은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그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갑으로부터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갑소의 건물을 매각하였다. 그럼 이 사람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죠. 건물을 매각할 무권 내리자. 보니까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뭐죠? 건물을 매각할 뭐는 없어요? 대리권은 없으니까. 뭐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내림으로 1번이 답인 거죠.
2번 갑으로부터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 자기계약을 했네요. 자기계약도 뭐가 돼요? 무권대리죠. 3번 법무사 A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을 대리하여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다. 쌍방대리고 뭐 이거는 뭐죠? 쌍방대리죠. 4번 미성년자 갑의 부모가 갑소유 토지를 매각하였다. 공동대리죠. 아까 우리가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친권자. 이게 공동대리죠. 이것도 물론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네요. 5번 갑의 대리인 을이 파산 선고 받은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각하였다. 대리권 소멸된 후에 팔아먹은 것이니까 조금 이따 정리할 뭐죠? 표현대리 일종이 되겠죠. 하나 더 정리할 거 까먹은 얘기죠. 뭘 정리해야 되냐면 대리권의 숨을 정리하려네요. 아까 제가 정리하면서 뭔가를 빼먹었네 그랬어요. 대리권을 소멸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죠? 공통된 소멸사유죠.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인데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뭐죠? 대리권 소멸사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죠? 임의대리의 뭐죠? 고유한 소멸사유죠. 첫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대리권은 뭐죠?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임의대리권은 뭐죠? 소멸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대리권이 뭐 된 거죠? 소멸된 거고 소멸된 후에 팔아먹었으니까 뭐가 될 수 있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일가 될 수 있고요. 5번은 맞는 질문이죠. 22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복대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독립된 문제로 잘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독립된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와 결합된 내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풀어보면 22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한다. X죠.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스스로 뭐죠? 선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뭐가 아니에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스스로 한 겁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복대리인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있는 경우가 있다. 맞죠? 왜냐하면 복대리인 항상 뭐예요? 임의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정대리인이 범위가 더 넓다 이런 나이고 책임도 뭐죠? 법정대리인이 더 넓다는 말이 나와있죠. 23번입니다.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으나 맞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확히 맞죠. 2번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본인의 허락, 승낙으로 선임한 경우에 임의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대해서 뭘 부담합니까?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은 맞죠. 복대리인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 비롯됐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작아야죠. 근데 만약에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했다면 무권대리죠.
묶어내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요.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였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는 말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므로 제3자와 거래할 때는 누구 이름을 현명해야 되죠?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5번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을 소멸한다. 맞죠? 복대리인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되죠? 소멸하게 됩니다. 24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정소유 A 부동산을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을을 대신하여 친구인 병을 위한 것임을 병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정가 A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누구예요? 복대리인데 병이 정가 만나서 뭘 했죠? 대리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을은 임의 대리인인가요? 법정 대리인인가요? 임의 대리인이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A 부동산을 구입해달라는 뭐예요? 의뢰를 받았으나 이런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을은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임의 대리인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보자고요. 1번.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병에게 A 부동산을 구입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그럼 병은 정당한 뭐죠? 복대리인인 거죠. 따라서 정은 갑에 대하여 그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위 일의 경우 갑은 병이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 X죠. 정당한 복대리니까 갑은 이전 등기 받으면 뭘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3번 을이 갑의 양해를 얻어 다시 병에게 A 부동산을 구입할 것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양해를 얻었다는 말은 본인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얘기죠?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당하고 문제가 없는데 병은 정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A 부동산의 등기 및 점유를 갑에게만 인도해야 한다. 이건 X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례인데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대리행위를 통해서 뭔가 취득한 것이 있다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에게 줘야 되는 것이 FM이에요. 누구의 대리니까요? 갑의 대리니까요.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인에게 의뢰에게 인도해도 상관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인도할 수도 있고요. 대리인에게도 인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갑에게만 인도해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을 자신이 구입하지 아니할 때는 병에게 구입하게 하여도 좋다고 갑이 말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뭐 한 거죠? 지명을 한 거죠. 지명을 한 거니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뭘 져요? 책임을 지겠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을 자신이 구입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요? 병에게 구입하게 하여도 좋다고 갑이 말했다는 말은 복대리인을 병이라고 갑이 뭐 한 거죠? 지명한 거죠. 을은 병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고서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죠. 통지하지 않았다면 뭘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5번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 병에게 A 부동산을 구입해달라는 대리권 수요했다고 한 경우 을이 병에게 대리권을 수요한 후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병이 정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요건은 갑에게 기속된다. X죠.
말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문제 그렇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대리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25번입니다. 임의대리권의 법정 소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본인에게는 사망 한 가지만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나 본인의 파산은 뭐가 아니죠?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죠? 4번 본인의 파산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6번입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요. 본인에 대해서는 뭐밖에 없다고요? 사망 한 가지.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도 대리권의 뭐가 아니에요? 소멸 사유가 아니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7번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갑이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겠죠. 2번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된 경우 언제죠? 자빠져 자고 있는 데죠. 그죠? 아니면 술 처먹고 어떻게 해요? 자빠져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을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뭐죠? 소멸하고요. 4. 갑 대리인이 성년 후기 개시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5. 을이 미성년자인데 성년자가 되면 친권도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28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좀 쉬었다가 무권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